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속부사 when과 if를 공부하는 중에 이제 두 번째 접속부사를 공부했던 if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접속부사 두 가지 when과 if를 점검해보기 전에, 공부해보기 전에 when과 if가 전달하는,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when은 조건의 의도를 전달하는 말하는 사람에 의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if는 가정의 의도를 전달하는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활용이 됩니다. 조건이라는 말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에서 이게 따온 말로써 종속절에서, 즉 when이 연결된 종속절에서 설명하는 동사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저희는 이 종속절을 조건의 종속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의 절에서는 종속절, if가 더해진 종속절에서의 동사의 뜻이 일어나지 않음이 확실한 경우에만 if를 활용하여 이제 가정의 절을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종속절을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저희가 공부해봤던 첫 번째 예시 문장에서 If I look up the original of a meal, I will feel more grateful to Jesus Christ 라는 문장에서 look up이라는 동사의 뜻이 특히 look이라는 자동사의 동사의 뜻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미래의 주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에도 조동사 will을 활용하여서 동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즉 저희는 확실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음은 확실한 것과는 논외의 논리입니다. 1번, 2번 이렇게 제가 손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will이라는 말하는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의지만을 표현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will이라는 조동사의 도움 없이 이렇게 동사 원형 자체로만 서술을 하여도 말하는 사람은 현재 시점보다는 미래의 시점에 가정하는 경험상 또는 행동에 대해서 서술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동사 will 활용하지 않고도 미래 시제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음을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문장을 한번 서술해봤습니다.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이라는 문장에서는 저희가 revolves 라는 동사의 뜻을 회전한다는, 공전한다는 동사의 뜻을 문장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 문장에서 revolves는 조동사 will의 설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은 미래, 현재보다 미래의 시점에 지구라는 주체가, 절의 주체가 동사 revolves의 뜻을 미래에 실체화할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의도를 전달하면서 절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함이 보장된 경우에는 이렇게 종속절에서 will 도움받지 않고 동사 원형 활용하여서 이제 종속절 서술합니다. 가정의 종속절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when이 활용된 절에서도 동사의 뜻이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남, 일어나지 않음과 관계없이 확실하기 때문에 will 없이 미래 시점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험사항 또는 행동을 주절과 연결해서 종속절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의 종속절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when 활용하여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if를 조건의 종속절을 서술하기 위한 이제 접속사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가정의 종속절을 서술하는 것에 활용이 되는 if이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동시성, 가정된 원인과 가정된 결과로서의 두 가지 논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본다면 if를 활용해서
현재 시점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동사의 뜻을 설명하는 paint를 조건절의 동사로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paint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실체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if를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paint의 뜻을, 색칠한다는 동사의 뜻을, 그린다는 동사의 뜻을 진짜 실체화하고 있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when을 활용을 했을 것입니다. when, 접속사 when을 활용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paint의 동사의 뜻이 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if를 활용해서 가정의 절을 서술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정이 맞으며, 왜냐면 일어나지 않으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조건 부사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 표현과는 살짝 저희가 이제 분리해서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동사 would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봤으면, 가정의 절이 과거의 시제로 서술된 경우에 추절에서 would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would는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에 점선으로서 표현된 가정된 길에 일어났을 경험상 또는 행동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서술하는 조동사입니다. 즉, 가정된 원인으로서 경험상 또는 행동의 결과인 또 다른 가정을 서술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활용하는 것이 조동사 would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제의 분기점을, 과거 시점에 한 분기점을 지나서 그 분기점, 과거의 분기점보다는 미래의 시점에 일어났을 여기일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일지 모를 그 점에 대해서 논하면서 would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한번 후진하고 이라는 한국어 표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미래라는 표현을 더해주면 뭐뭐 할 리을 받침 더해서 이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논하고 있음을, 그 분기점보다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해석할 때 표현 나타나면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래의 시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논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활용하는 한국어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would는 조동사 will의 과거 시제 형태로서 이 절 전체가 과거 시제로 서술된 것을 저희에게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 절을 서술하는 현재 시점과 분기점, 과거의 그 양갈래길의 분기점 사이의 차이가 이제 가장 주되게 이 시제를, would의 시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절은 과거 시제로 서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속절도 과거 시제로 서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세 번째 예시문장을 공부해봤던 것은 과거 시제로 서술된 것, 종속절, 그리고 이제 과거 시제로 역시나 서술된 주절입니다.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예시문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점검해봤던 것이,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지만 가정된 능력에 대해서 논하고 싶을 때는 could를 활용해서 저를 서술합니다. 네, 이 문장에서는 종속절이 현재 완료 시제에 의해서 서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손으로 두 가지 갈래길로서 한번 시각화해보자면, 이 문장의 시제들을 시각화해보자면, 첫 번째, 가정으로서의 종속절에서 논하는 하나의 가정된 경험은 이렇게,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위쪽 길이라고 하고, 이제 위쪽 길에 하나의 표지판, 이쪽 길로 가면 추절이 나옵니다 라는 이제 가정의 원인으로서의 종속절은 이렇게 표지판에 적혀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의 점에 찍혀있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저희는 이제 가정의 기간을 이렇게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속절에서 다루는 하나의 기간, 경험은 하나의 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그 기간 동안 study라는 동사의 뜻을 한 번 이상 일으키는 것이 이렇게 가정된 경험으로서 서술이 되어 있고, 그 가정된 경험이 실체화되었다면 이쯤에, 아니면 이쯤보다 더 미래의 시점에, 또는 그 전쯤에
could identify라는 가정된 결과가 이렇게 서술이 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된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경험을 실체화시키면 이 정도 능력을 가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논리로 서술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과거의 한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경험을 가정하기 위해서 자동사구 have studied를 활용하여 종속절의 현재 완료 시제에 의해서 서술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종속절에 의해 서술된 경험에 의해 유발되었을 것으로 가정된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타동사구 could identify에 의해 주절을 서술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장, 다섯 번째 예시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I had read the Bible earlier, it would not have taken so much time to recognize the repetition. 제가 성서를 더 일찍 읽어봤다면 반복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보았을 것입니다. 뭐뭐 해 보았을 것입니다는 제가 이제 완료 시제를 꼭 경험의 뜻으로 설명하려고 조금 어색하지만, 한국어로는 어색하지만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해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속절에서는 had read라는 과거 완료 시제가 서술이 되었습니다. 즉, 먼 과거의 시점부터 가까운 과거까지의 시점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먼 과거에서부터 가까운 과거까지의 가정된 경험이 다시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경험에 영향을 줬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문장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예시 문장에서는 하나의 시점, 그리고 하나의 과거의 시점, 하나의 과거의 또 다른 시점을 이렇게 문장에서 서술해 봤다면,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의 기간, 그리고 하나의 점에 대해서 논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시 문장에서는 하나의 기간, 또 다른 기간, 그 다음의 기간, 그리고 그 첫 번째 먼 과거의 시점부터 가까운 과거의 시점이 유발했을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주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로 서술된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먼 과거의 한 시점부터 가까운 과거의 한 시점까지의 가정된 경험을 서술하기 위해서 자동사구 had read를 활용하여 종속절을 서술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종속절에서 먼 과거의 한 시점부터 가까운 과거의 한 시점까지의 가정된 경험이 주절에서 서술된 가까운 과거의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가정된 경험의 원인으로서 서술합니다. 하나의 경험, 가정된 경험이 또 다른 가정된 경험의 원인입니다. 라고 지금 문장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법 문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논리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정법 자체를 굉장히 열심히 배우지만, 이제 가정법을 활용해서 문장을 서술하는 말하는 사람은 가정된 원인과 가정된 결과의 관계를 두 절을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또 주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종속절에서 가정한 경험의 완료를 선언하는 가까운 과거의 시점이 주절에서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경험이 가정되기 시작했던 시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동사 would를 활용하여 주절의 자동사 have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또 도식화해보자면, 여기서부터 먼 과거부터 가까운 과거까지 가정된 경험이 would가 지금 서술이 되었으므로 가보지 않은 한 길 위에 하나의 기간으로 저희가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예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What if I ate lunch with you? 만약 제가 당신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문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종속절을 서술합니다. 즉,
가정된 행동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라고 듣는 분들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종속절을 서술하고 듣는 사람들은 주절을 서술해서 대화에 참여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완성하는 가정법의 하나의 종속절과 주절을 완성하는 구조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문장으로서 이제 what을 주절로서 듣는 사람들로부터 구하고 있다. 요거를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답할 때는 would 어땠겠습니까? 왜냐면 실제로 이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먹었다면 가정된 경험은 무엇일지, 가정된 결과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이. 말하는 사람은 종속절에서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이 과거의 한 시점에 실제한 것으로 가정한 행동을 가리키는 타동사 a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종속절에서 가정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가리키는 주절을 의문 대명사 what에 의해서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준비해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It would be a pleasure. 그것은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점심 식사를 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Would. 가보지 않은 하나의 가정된 길의 하나의 상황, 가정된 상황입니다.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타동사 A시 가리키는 가정된 행동에 의해 약이 되었을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는 말하는 사람은 조동사 would를 활용하여 비동사 be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예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된 if가 생략된 모습을 보여주고 주어하고 동사, 자동사 head가 이렇게 도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ad you had the unique taste, you might have been amazed. 당신들이 그 독특한 입맛을 가져보셨다면 당신들은 아마도 놀라보았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if를 생략하면서 자동사 head를 문장 가장 앞쪽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보니까 과거 완료 시제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제에서는 have 또는 had로 문장이 시작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의문의 의도를 갖는다면 have 또는 had를 가장 앞에 서술시켜서 이러한 딱 이 종속절과 같은 문장의 구성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잠깐 이야기를 쉰다면 듣는 분들은 진짜 이 문장이 과거 완료 의문문, 과거 완료 시제로 서술된 문장의 의문문으로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분들이 그렇다면 대답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Yes or no 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Yes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즉 먼 과거의 시점부터 가까운 과거의 시점까지 독특한 입맛을 가져보셨던 분들에게는 이 문장이 가정법 문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들으시면 되고 yes 하고 보면 끝내시면 되고 no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즉 과거 완료 시제에서 서술하고 있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확신하신 분들께는 가정의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you might have been amazed 라는 설명을 다시 또 들으시는 것이 옳은 그런 특별한 문장입니다. 듣는 분들에 따라서 이 문장이 가정법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의문문 문장이 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주절까지 듣게 되신 듣는 분들은 might라는 이제 조동사 말하는 사람의 약한 추측이 담긴 또는 약한 추측으로서의 경험이 이러한 독특한 취향을 가지셨던 것에 가정된 결과예요 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제 전달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접속부사 if를 생략하고 자동사 had에 의해서 종속절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먼 과거의 시점부터 가까운 과거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가정된 상황에 대해 의문의 의도를 전달하는 의문의 절은 같은 어순의 종속절을 서술합니다. 의문의 절과 같은 어순의 종속절을 서술합니다. 종속절은 듣는 사람이 겪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종속절의 진술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yes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no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yes를 대답하시는 분들께는 종속절은 가정의 의도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종속절에서 가정된 경험이 선택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을 의도하므로 말하는 사람은 종속절의 의문의 절과 같은 구성에 의해서 서술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특별한 구성의 문장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주절에서 가정한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경험도 You might have been amazed 도 종속절에서 설명된 먼 과거의 한 시점부터 가까운 과거의 시점까지의 경험에 부합되는 듣는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no라고 대답하시는 분들께만 이제 주절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참고사항이 하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꽤나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 수가 둘 이상이거나 말하는 사람의 대화에 참여했던 주체를 설명하는 비동사 were은 과거에 말하는 사람을 설명하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진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 의해서 이 서술의 방법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말하는 사람은 가정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실천하는 가능성들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즉, 저희가 이제 여기 우리가 현재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한 시점에 저희가 할까 말까 하는 이런 두 가지 갈래길에 선택의 갈래길에서 저희가 할까 말까 중에서 한다 라는 선택을 하고 이쪽 길로 내려왔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갔던 이 길을 저희만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자 라는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한 문맥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에 입학 정원이 이제 몇 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예비 번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교에는 이제 예비 번호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인 즉슨 저희가 그 마지막 남은 한 칸을 채울 수도 있지만 저희와 어떤 다른 특성 있으신 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셨을 수도 당연히 있다 라는 관점에 의해서 저희가 양갈래길에서 위쪽 길을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들 중 하나다. 예비번호 받는 사람들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I하고 were 같이 비동사 활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적당하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능성들 중 하나였습니다. 가정법의 문장에서는 요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들러졌다면 우리는 마주쳤을 것입니다. If I were stopped by, we would come across 또는 we would encounter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동사 were은 현재 시점에 말하는 사람과 다른 과거에 말하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종속절에 말하는 사람은 가정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실체화하는 가능성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비동사 were의 활용은 현재 시점과 다른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초래하기를 실체할 수 있었던 주체로서 스스로를 간주하는 말하는 사람의 관점을 나타냅니다.